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화승인더인데요. 이 회사는 화승그룹의 그 아디다스 신발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ODM 사업을 영위하는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모회사인 화승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리고 코스피에는 화승 인더라는 종목명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매출부터 간단하게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디다스 제품을 만든다고 했죠. 그리고 단순 매출 기준으로 한 83% 정도가 아디다스 제품 판매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부 거래는 어떤 거냐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디다스 신발을 만드는 공장에서 화승 엔터프라이즈로 이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한 것이 이 내부 거래로 잡히는데요.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이 납품받은 물건을 이제 화승 이 엔터프라이즈가 아디다스한테 넘겨줄 때 받는 돈이 이 총 매출로 찍히고요. 그다음에 이 총 매출에다가 이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납품받는 가격을 뺀 가격이 순 매출입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매출액과 내부 거래 그리고 순 매출액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총 매출액에서 이 내부 거래액을 빼주면 순 매출액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신발 부분에서 매출액이 많이 안 나와서 영업이익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과거 사업연도를 보시면 연에 한 평균적으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회사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신발 부문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부문은 화승인더의 자회사인 화승케미컬에서 나오는 매출이고요. 그다음에 유통 및 금융 부분은 자산운용사와 또 다른 유통사업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흑자는 나는데 그렇게 막 영업이익에 많이 기여하는 사업 부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주가 추이를 볼까요? 이 화승인들은 지금 5,900원인데 시계를 한 2년 정도를 땡겨보면 한 만 원 정도 받던 기업이고 한 7, 8년 정도를 땡겨보면 1,000원 거의 뭐 1,000원쯤 받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싹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년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화승인더가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중국에서 아디다스에 굉장히 소량 신발을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5년 들어서부터 중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증가를 하면서 중국 공장의 이 운영 비용이 너무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디다스는 어떻게 하죠? 당연히 공장을 다른 곳에서 운영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때 눈에 든 게 화승인더의 이 베트남 공장과 인도네시아 공장입니다. 이 두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중국에 비해서도 너무 저렴했던 거죠. 그래서 신발도 잘 만들고 그걸 또 싸게 만드는 화승인더에게 엄청난 물량의 신발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주 물량을 받은 화승인더의 매출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따라서 주가도 1,000원 선에서 거의 뭐 만원대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2017년, 18년 때부터는 물론 뭐 영업이익이 이때 잘 나오긴 했어요. 17년에서 18년 갈 때 영업이익이 좀 줄긴 했는데 사실상 이때도 그렇게 안 좋은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17년부터는 아무래도 반도체 위주로 주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소외받은 부분이 있고요. 이때는 또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서 한번 반등했던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2018년대는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무역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의 또 펀더멘탈이 떨어지니까 코스피도 같이 떨어졌죠. 근데 오히려 2019년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업이익이 별로 타격을 안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제 실적 공시를 내면서 엄청나게 또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 이때는 이제 그 코로나 터지면서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아디다스 매출도 분명 타격을 받을 거고 해서 이제 화성인더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하락세에 있습니다. 화성인더 주가 추이를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어닝을 한번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까지는 매출액이 한 뭐 5,800억 선이었고요. 근데 2015년부터 발주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7,400억 정도를 찍었고 이제 16년부터는 수주가 더욱 확대되면서 1조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었죠. 보시면 2017년부터 18년 갈 때 조금 어닝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타격을 많이 받은 상태죠. 근데 19년도에 무역 분쟁에도 끄떡없는 어닝을 보여주니까 엄청나게 증가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한 2021년 한 6월, 한 5월, 6월, 7월쯤에 화승인도 사야 된다 하는 라고 막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건 아마 모자이크 처리를 할 텐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 5개월 전, 6개월 전, 6개월 전 이때 화승인더가 많이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됐죠? 한 8,000원 선이었는데 지금 6,000원으로 내려왔죠. 저때 저 말 듣고 사는 사람들은 한 25%의 손해를 봤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5개월, 6개월 전에는 이 화승인더를 매수할 타이밍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분들의 분석이 왜 잘 안 맞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달에 열렸던 도쿄 올림픽 때문에 아디다스의 운동화 매출이 증가해서 화승인더의 어닝도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화승인더의 공장이 아까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에 있다 말씀드렸죠. 자, 위에 거는 베트남의 코로나 일별 확진자 수의 그래프고요. 아래 거는 이제 인도네시아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잘라봤는데요. 이 6월 달쯤엔 어땠죠? 이렇게 또 증가하다가 또 여름에 되니까 또 많이 올려서 꺾일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래프였죠. 이 베트남의 일별 확진자 수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그 전고점은 아직 뚫지를 못하면서 뭐 이제 여름 됐다가 또 다시 줄어들겠지 하고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래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뭐 코로나가 다시 여름 되니까 다시 뜨긴 하는데 뭐 또 괜찮을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죠. 실제로 어떻게 됐죠? 네, 아까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면은 네, 엄청나게 심해졌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노동집약적인 공장인 신발 공장을 가지고 있는 화승인더의 베트남 공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음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아까 여기까지만 보여드렸는데 엄청나게 올랐죠. 네, 인도네시아 공장도 분명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승 인더스트리의 지배 구조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 화승 인더스트리 아래에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이건 2017년 기준인데요.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약 70% 초반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11% 가지고 있고요. 근데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예, 9,300억이에요. 근데 화승 인더의 시총을 보시면 한 3,200억입니다. 딱 봐도 뭔가 이상하죠. 최소한 화승 인더가 70% 정도의 화승 엔터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한 6천억 원 정도 되겠죠. 70%면은. 근데 화승 인더는 3,20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두 배는 더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6개월 전에 화승 인더를 추천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는 어땠죠? 네, 그 5, 6개월 전까지 그래프를 잘라보면 여기까지거든요. 이 진한 그래프인 화성 엔터프라이즈 주가의 약 70% 정도를 할인을 해준 건데요. 그러면 화성인더를 추천하는 사람들은 아, 이게 많이 괴리가 돼 있으니까 그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 또 과거에도 보면은 또 비슷하게 또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혹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2개월 지나 보니까 이게 줄어들지를 않고 자, 아까 여기까지 보여드렸는데 이게 줄어들질 않고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분석이 맞나요? 당연히 이게 아니니까 제가 이 영상을 올렸겠죠. 네, 끝까지 한번 보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네, 지금부터는 이 화성인더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성인더의 별도 재무상태표인데요. 이 별도 재무상태표는 연결이랑 어떻게 다르냐면 이 연결에서는 이 종속기업의 어떤 자산 가치가 그대로 숫자로 다 반영이 되는데요. 근데 이 별도에서는 이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라는 계정이 따로 있어서 장부 가치로 따로 기재가 됩니다. 화승인더의 별도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을 보시면은 한 1,500억 정도의 이익잉여금이 남아 있죠. 그리고 이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이런 걸 다 빼고도 연간 100억 정도의 어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3분기까지니까 한 150억 정도가 맞겠네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종속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 가치를 보시면 한 1,600억 정도로 기재가 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또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이 화승인더는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한 1,000억 원 정도에 매수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제 지분율이 71%돼 있죠. 이게 최근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래 주석에도 나와 있죠. 이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기업으로 당분기 말 이 발행 주식의 총 시가는 한 1조 정도 되며 지금은 9,300억 원이죠. 회사가 보유한 지분 해당액은
이 7,400억 정도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화승인더는 엔터프라이즈의 대주주입니다.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남에게 넘길 때는 뭐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세가 얼마나 발생하냐면 3억 원이 초과되는 분에 한해서는 25%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뭐 7천억 원 정도 되는 가치를 남에게 넘겨줄 때는 한 25% 정도를 할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이 양도세를 떼고 난 다음의 가치를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고려해서 또 다른 하방을 보시죠. 양도세를 고려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보다 이 회색 선이 훨씬 더 낮아졌죠. 아까는 막 엄청 막 이 정도 있었는데 지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만큼이 뭐냐면 양도세의 부담액이죠. 그러면 보시면은 이 부분도 또 많이 달라져 있죠. 아까는 거의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화승인더의 주가가 이 아까 양도세 고려 하방보다 좀 더 위에 있죠. 근데 이건 되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 화승인더는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화승인더의 주가는 더 위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죠? 이제 좀 말이 맞죠? 그리고 자 그렇게 따지면 과거의 화승인더의 주가는 합리적이죠. 화승엔터의 지분에다가 더 많은 밸류를 받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최근 2021년 2월을 보시면 또 이게 그 화승인더의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낮아진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시장에서는 굳이 화승인더를 안 사도 됐어요. 이때는. 왜냐? 경기가 막 성장하는데 이 신발 산업 이 경기가 상승해도 경기가 좋아져도 별로 이익이 안 좋아지는 그 주식을 굳이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때는 그냥 삼성전자 사고 9만 원 가는데 그거를 먹어야지. 왜 화승인더를 사고 있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그 전략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는 경기 방어주를 매수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승인더가 굉장히 또 매력적인 주식이 되는 거고요. 보시면은 최근에 이 또 괴리는 또 너무 벌어졌죠. 과거에도 보시면 이 정도 이상 벌어지면 다시 줄어들었죠. 물론 뭐 이 정도 벌어졌다고 다시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말은 뭐냐면 제 투자 전략 영상을 확인하시면 무슨 말인지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